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동안 가장 관심을 받게 될 알트코인은 단연 이더리움이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메인넷 가동 일정이 나왔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시세가 꿈틀꿈틀했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던 비싼 수수료 이슈를 해결하고, 무엇보다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소각하면서 가치를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순간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더리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호재가 등장했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머스크의 이런 발언 이후에 시세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런던 하드포크를 앞둔 상태에서 이더리움은 시장의 반전을 이끌지도 모를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유명 매크로 분석가가 현재 가장 확실한 베팅은 이더리움, 이렇게 밝히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도 역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크로 분석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트위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제품 라인업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연일 비자 카드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용액의 1.5%를 비트코인으로 보상해주는 카드 상품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슈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잭 도시와의 훈훈한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것은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자극시키는 예상치 못한 한방이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외에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더리움 투자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겁니다. 물론 투자금은 비트코인 수준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 고스란히 호재성 이슈로 작용해서 시세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머스크발 예상치 못했던 호재가 있긴 했지만,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 시기에 가장 주목받았을 종목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여기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런던 하드포크라는 상당한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어서 7월 말과 8월 초로 이어지는 시기에 다시금 이더리움이 전고 돌파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이더리움은 비싼 수수료 이슈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 지급 방식을 바꿔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수료 이슈도 사실상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 소각 이슈에 시장은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의 수수료 방식이 기본 수수료와 채굴자들에게 주는 팁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 기본 수수료의 일부가 소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이더의 가치가 소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어서 강력한 시세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틸리티적인 특징이 강조되어 왔던 이더리움에게 가치 저장의 의미까지 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니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는 기존 이더리움 홀더들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명 매크로 분석가 라울 팔 리얼비전 그룹 CEO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베팅은 이더리움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더리움 띄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라울 팔은 이더리움이 현재 최고 수준의 위험 보상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하나의 자산만 소유할 수 있다면 이더리움을 소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보상으로 가장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런던 하드포크로 공급량이 감소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2013년에 더블 펌프가 재현될 것 같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더리움이 포트폴리오의 55%, 비트코인이 25%,
기타 토큰이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유동자산의 100%를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이 디파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파리에서 열린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디파이가 주목받는 것은 과도한 수수료와 느린 결제 처리 등 현행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복잡한 파생 상품은 재정적으로 불안하고 전체적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파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일드 파밍 등의 수익 활동은 유익하지만 토큰의 거래에 도움이 되는 토큰을 무한히 만들어지는 루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디파이를 넘어서 금융적 요소와 비금융적 요소를 결합한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이 크다. 향후 몇 년 안에 다양한 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디파이 너머에 있을 이더리움의 더 큰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강조하고 나서면서 홀더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한창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혹시 이더리움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리서치를 충분히 진행하신 뒤에 눌림목 구간에서 저항선을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다고 지금 올라타는 것보다는 저항선 체크를 잘 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잭 도시가 비트코인과 트위터를 연계시키려는 계획을 처음으로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재무보고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트위터의 수익 창출과 사용자 인터랙션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잭 도시는 그렇다. 암호화폐를 통해 효율적인 제품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로든 쉽게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소셜미디어의 분산화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인터넷의 네이티브 통화가 될 가능성이 큰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토론에서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광고료를 암호화폐로 받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트위터 제품 라인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내비쳤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부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세상의 혁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고 있는 거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개미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비트코인 ATM 기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굳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더 상용화됐을 경우에 다른 가상화폐와 더불어서 실용적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내용은 비트코인 ATM 업체 비트코인 디팟이 미국 30개 주에 있는 북미 편의점 체인 서클K 지점 700개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디팟은 북미 전역에 3,500대 이상의 비트코인 ATM을 운영하고 있고 서클K는 미국에 7,150개, 캐나다에는 2,11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ATM은 거래소나 은행 없이 현금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는 편리한 구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문제는 비싼 수수료가 거론됩니다. 대체로 거래 수수료는 최고 2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거래소와 비교했을 경우에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직 ATM을 통한 구매보다 거래소를 통한 매수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비트코인 대중화에 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일 가상화폐 시장으로 더 가까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비자가 이번에는 구매액의 1.5%를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주는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기업 업그레이드가
이 같은 내용의 비자 카드를 출시한 것인데 연회비도 없고 특별한 가입 자격 제한이 없는데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1.5%나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마이클 셀러는 이 상황을 트윗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 크레딧 카드는 비트코인 세컨 레이어인 NYDIG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드 레이어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10억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되고 또 신용카드를 가진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소유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플랫폼으로서 비자 카드를 통해 거래를 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국내에서도 이 정도 수준을 보상으로 주는 카드가 출시되면 꽤나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늘상 주말만 되면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계속 이어졌었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런 분위기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